직장 내 정치의 심리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성격 검사가 돼서 다음 주까지 강의가 2주에 걸쳐서 배정이 되었는데요. 예,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진로와 직업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주 강의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2주까지 이제 진로 연장을 했고 3주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 살 때, 그죠? 과연 이제 직장의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중심을 나를 일단 바로 세우는 걸로 강의의 그 지침을 삼고, 그죠? 나를 이해하는, 더 나아가서 뭐 직장의 인간관계, 뭐 또 내가 가정에 속할 때 가정의 인간관계, 또는 뭐 그 세상을 이해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봤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할 텐데, 성공도 마찬가지죠. 적응을 하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부적응하면서 성공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부작용이 나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의 무의식, 어떤 본능이라든지 그런 강력한 본능에 끌리는 존재로 봤었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이 어떤 보상을 받으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행동할 확률이 많아진다, 뭐 이런 행동을 어떻게 그 학습해 나갈 것인가, 이런 쪽이었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접근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A, B, C, D, E 배우셨죠, 그렇죠? 내 마음이 뭔가 움직인다 그럴 때 바깥을 보지 마시고 그 바깥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각광받는 이론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인지 입장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본성을 지난주에 공부했을 때 너무 이게 광범위하죠, 그렇죠? 이럴 때 이거를 심리학에서 이 사람의 본성이 각자 어떻게 개성을 띠고 있는가, 성격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심리학의 모든 것은 시험 볼 때 강의 노트를 보시면 굉장히 용어는 좀 까다로운데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놓으니까 다를 수가 있죠. 저 사람 이상해가 아니고 저 사람 성격은 뭐 어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정의를 내려서 틀을 갖춰야만 분석하고 다룰 수가 있는데, 문제는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죠? 고정관념으로 매달리시면 그게 또 이제 낙인을 찍는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배정한 그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는 사실 그 기원 자체가 역사가 기독교나 불교 종교의 탄생과 맞먹을 정도로 3000년 가까이 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격 검사라는 도구로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수행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수행자들의 기본이 동양적인 수행자인데요. 이제 수피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그 지도자분이 동양적인 종교의 특징들은 나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뭐에 집착하는지 알아야 내려놓을 텐데, 그 지도자분이 제자들을 열심히 키웠는데도 결국은 그 제자들이 자기 개성에서 나오는, 성격에서 나오는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 보고서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역시. 그래서 인간의 성격을 9가지로 구분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한 반드시 성격 검사를 애니어그램을 하면은 나의 성격이 9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검사가 어떻게 유래됐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집착과 그 분류의 기본 공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학습, 모든 사람은 어머니한테 임신되는 순간부터 재능을 부여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유전적으로 가지고 오는 게 많죠, 그죠? 근데 유전이 전부다 아니고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 유전이 가지고 오는 건 뭐예요? 잠재 범위죠.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 그죠? 예뻐지고 싶어 성형수술해도 뭐예요? 범위 안에서 고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퀴즈를 풀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들어가서 애니어그램에서 그 애니어라는 앞에 접두사는 숫자 9을 나타냅니다. 9개의 점. 그리스 말로 9개의 점, 9이라는 숫자를 나타내서 그 기본 원리는 인간의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리돼서 누구나 그 중에 하나에 속한다. 그래서 굉장히 동양에서 나온 어떤 직관, 우리가 뭐 사주관상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나온 성격검사라든지 심리검사는 점수구를 딱딱 이렇게 객관적인데, 동양의 것들은 직관이죠. 뭐 관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주역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심리학에서는 그런 걸 많이 거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추세는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애니어그램도 동양적인 도구인데요. 신비롭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똑 떨어지게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 서양처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직관을 통한 이해, 약간 육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은 약간 애니어그램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가 이제 점점 흘러서 미국을 거치면서 이렇게 심리학으로 들어와서 요즘에 종교 지도자들, 뭐 신부님 또는 뭐 스님들 각 여러 분야에서 또는 인성 지도자들, 현대 심리학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특징은 인간의 성격 특성을 심도 깊게 뿌리 깊게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처한 인간관계뿐만이 아니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이해하고 내 성격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해하고 성장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라서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주부들이나 비즈니스맨 뿐만이 아니라 그 생활의 지침으로 우리나라 뭐 삼성그룹이라든지 이런 데 이미 박사급들이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그 혈액형이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혈액형이 뭐 A형, O형, B형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지만 그냥 빨간 피인데 뭐 다르겠느냐 하지만 그죠? 그 혈액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생명을 맡는 만큼 이렇게 정보가 다르다는 건 그만큼 그죠? 혈액형의 종류만 다른 게 아니고 성격도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혈액형만 가지고 100% 예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O형에 속하는데요. 지금은 이렇지만 30살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저가 A형인 줄 알고 깜빡 속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O형이고 어머님이 O형이고 아버님이 B형이신데 어머님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엄격하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수동적으로 많이 이제 복종을 하면서 커가지고 어릴 때 30대까지는 좀 겉으로 볼 때 그 내성적인 것 때문에 O형을 안 보였는데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O형다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혈액형 정보 또는 뭐 사상 체질 또 애니어그램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할수록 그 사람을 더 정확하게 예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니어그램도 내 안에 성격이 혼합되어 있지만 그래서 혈액형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보면요. 저같이 O형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둘 다 O형인 집에서 나온 O형하고 B형인 집안에서 나온 O형하고 또 A형인 집안에 나온 O형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를 이렇게 보죠. 그렇죠? 3대를 보는 이유가 그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아무래도 똑같은 O형이라도 O형만 있는 집안에서 나오면 훨씬 더 활발하죠. 근데 저같이 B형이 있는 집안에서 나오는 O형은 조금 더 또 다른 O형하고 다른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양 부모님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 두 사람의 정보가 내 안에 혼합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 좀 많이 기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성격 유형을 찾아서 이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애니어그램은 모든 나라의 전 세계의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9가지 성격이 똑같이 그죠? 분포하는데 다만 지역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는 어떤 번호가 많다든지 이렇게 애니어그램은 그 9가지 성격을 번호 1에서부터 9 숫자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유형은 장단점이 있고 특별히 어떤 유형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혈액형도 뭐 각자의 특징이 있는 거지 어떤 형이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뭐 앞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 강의에서 강조하는 게 중요한 거는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나를 분명히 알고 내 주변을 움직이는 그 세상에 적응하려면은 내가 단단히 서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난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냉혹한 현실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부모님이 이제 아기일 때는 무조건 애기한테 맞춰줬지만 벌써 3살만 넘으면 이제 어머니 말씀 들어야 되고 그걸 냉혹한 현실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방어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격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셔서 내가 누구인지 가족관계, 인성개발, 대인관계 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의 뿌리를 찾는 것인데 세계 어느 심리검사도 집착을 알려주는 검사는 없는데 애니어그램이 독특하게 뿌리 깊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임신하는 순간부터 재능을 부여받는다. 유전적으로 부모님의 특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게 되면은 나의 내면 세계를 투시 꿰뚫어보고 내 안에 어떤 본질적인 뭐 하느님 또는 뭐 어떤 영혼에 관한,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그거 나의 집착을 떨쳐버렸을 때 어떤 본질적인 그런 어떤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 개성이 이랬구나.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제가 봤을 때 뭐 중고등학생한테 하기에 너무 무거운 도구예요. 그 아이들은 타고난 걸 개발해서 적성을 개발할 나이지 내 집착이 뭐라고 하는 건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볼 수 있어야 돼서 제가 볼 때는 대학생까지도 좀 무거운 도구인데 대학생들한테는 MBTI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대학교 강의에서 해봤을 때 또 설득력이 있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돌아봤을 때 그 과거를 명료하게 해준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20대를 돌아봤을 때 내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우울하고 했는데 이래서 그랬구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그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발생하는 어려움을 이제 이해하니까 그죠? 화해할 수가 있다. 나는 이런 게 싫어 막 창피해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알게 되면은 그거를 화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가 뭐가 일치하고 뭐가 상반되는지 저 사람 싫어가 아니고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신뢰하고 여러분들 우리 어때요? 남이 나를 믿어주기 바라지만 실제로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항상 눈치를 보게 되죠. 그죠?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게 되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신뢰해서 그걸 바탕으로 자기를 수용하고 이제 그때부터 진가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자꾸만 남의 게 더 커 보이고 하니까 진가를 발휘하기보다는 이거저거 우왕좌왕 쫓아다닐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타고난 재능이 아무래도 한쪽으로 기울면 강박 충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해서 내가 나의 태어난 개성을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쓰고 있는가 자기 상태를 체크하고 또 나의 어두운 면이 있다면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죠? 내적인 발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집착을 좀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의미심장한 미래를 보장하게 된다.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나를 알고 하니까 누가 나에게 뭐 싫은 소리를 해도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정말 그 덕이 있고 닦인 사람들은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죠. 그죠?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은 그건 그 사람의 관점이지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이런 거. 우리가 소나무를 보고 뭐 밉다, 싫다 얘기해도 소나무가 꿈쩍 안 하죠. 그죠? 그거는 내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를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올바로 본다. 내 식대로 보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집착의 이제 뿌리를 찾는 것인데 선천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어떤 본질, 나만의 특징을 부여받는 건 좋은데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쁜 경향으로 흐리고 되게 한 20대를 정점으로 해서 자기 성격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 예외사항은 있어요. 저같이 이제 타고난 성격이 뭐 약간 감정적인 사람인데 어머님이 엄격하셔가지고 어릴 때는 제가 감정적인지 모르고 굉장히 그 아주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제 성격이 나오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면이 많고 예민하고 뭐 이런 거죠. 심리학적으로 복잡한 거를 이렇게 좀 그죠? 호기심이 많고 하니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영향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타고난 거가 본질인데 그게 한쪽으로 계속 흘러가서 나쁜 경향으로 된 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집착을 파악해서 이거는 9가지 성격이 각 타입별로 그 본질에서 생겼기 때문에 집착의 종류가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죠? 저 사람이 나 왜 싫어할까라기보다는 또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까라기보다는 우선 나를 알고 무의식이 그러니까 집착은 무의식에 있죠. 뭐 요즘 사람들이 뭐 돈에 집착한다, 맛있는 거에 집착한다 그러지만 그런 거 말고 아주 미묘한 것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 남은 알지만 나는 모를 수 있을 때 그런 그 무의식이죠.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 말고 또 다른 무의식이죠. 그 아는 것은 진정한 나를 알기 위한 그 기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착은 집착이 좀 있어야 그래도 성공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활력도 있지만 그죠? 지나치면 균형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죠? 잘 살만하다가 이제 이렇게 실패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게 집착인데 일단 애니어그램을 우리가 배우는 지향하는 목적은 에너지를 균형 잡자. 그죠? 균형 잡자. 그래서 한 30대, 40대 초반까지는 내가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 몰라도 막 승승장구할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게 건강도 나쁘게 하고, 뭐 대인관계도 그렇고, 균형을 바로잡지 않았을 때. 그래서 첫 걸음은 우선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 집착하는지 아는 거. 그 집착을 알면, 나의 참모습이 보이고, 성격의 나쁜 경향을 아니까, 알면은 일부러, 그쵸, 우리가 이 집착을 부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를 진정 알게 되면은 그 아는 것 자체가 바로잡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은 일단 인식, 통찰을 중요시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나치게 배짱 부리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타고난 배짱이 있어서 그래요. 뭐 저도 배짱이 있지만 배짱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나이 들어서 아줌마들이 좀 배짱을 부리지만 타고난 배짱인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근데 배짱형인 사람들이 시원시원하고 리더십도 있고 좋은데 그게 지나쳤을 때 본인은 몰라요. 타고났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그걸 알게 되면은 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인상, 통찰하는 것, 아는 거. 알면은 자기 혐오감도 해소가 된다. 모를 때는 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리더십이 많은데 나를 뭐 드세다 그럴까? 명령한다 그럴까? 근데 알고 나니까 내가 배짱형이라서 지나치게 남을 좌지우지했구나. 그래서 이 자기에 대한 혐오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고 또 불안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모르게 되면은 남의 눈치를 보고 불안하게 되는데 알게 되면 이제 이 불안도 해소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이제 보통 워크숍에 가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예, 둥그렇게 시계처럼 원을 그리고 12시 방향의 9번 성격 그리고 이렇게 성격을 9가지를 그립니다. 4, 5, 6, 7 그래서 그 애니어그램을 발견하신 분은 9가지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9가지 중에 내 성격이 어디에 들어갈까 이렇게 하면 조금 숫자가 너무 많죠. 그죠? 기본 공식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강의에서 배우는 게 힘의 중심에 의한 분류가 있고 행동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힘의 중심에 의한 분류는 이렇게 시계바늘로 방향으로 돌아가서 3개씩 끊어가지고 요거를 배짱형이라고 합니다. 8번, 9번, 1번을 배짱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정이 많은 가슴형 그 다음에 똑똑하게 따지기를 좋아하는 머리형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원래 도인이 발견하시고 이 공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동양적인 거다 보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한자로 말하면 기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기. 이 기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에 없죠. 그죠? 파워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래 기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치자. 그럼 밖으로 나올 거 아니냐. 그죠? 이렇게. 프로이드의 무의식이 있다고 치자. 밖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걸 연구한 게 행동주의였죠. 그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발견한 게 바로 두 번째로 만든 공식이 행동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부차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이 첫 번째 공식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어느 그룹에 들어가는지 그룹만 찾으셔도 번호가 3개로 줄어들죠. 그죠? 이 공식만 설명해도 자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가슴형인 것 같아.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학습하겠는데요. 그래서 힘의 중심에 의한 분류는 배짱형, 가슴형, 머리형.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있었죠. 그죠? 8, 9, 1, 2, 3, 4 이렇게 해서 그죠? 예, 이렇게. 이게 이제 배짱형. 조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뭐 가슴형, 머리형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그 사람의 생명력과 기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사진이 조금 제가 볼 때 어색한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참선이나 단학할 때 그런 자세죠. 그래서 이 머리형들은 아무래도 이 두뇌 쪽에, 배짱형들은 이 단전 부분 뭐 이런데, 가슴형들의 심장 이런 쪽이 이제 실제로 몸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과 기력이 이 몸의 세 군데서 나온다. 근데 배짱형이라고 해서 가슴이나 머리가 작용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배짱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가슴형들은 심장 쪽이 많이 발달해 있고 이렇게 힘의 중심이 그쪽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느 하나, 이 세 가지 중심 중에 하나에 사로잡히게 많이 발달되는 쪽으로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의 중심을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언제 살맛이 나는가. 뭐 기가 살았다. 우리가 뭐 이런 말 하죠. 그죠? 기가 살았다. 기가 죽었다. 뭐 이런 말 하죠. 그죠? 기가 살았다. 죽었다. 이 기. 이게 바로 이제 그 배짱형들은 타고난 게 배짱을 부릴 만한 그런 뭐 몸의 조건이나 심리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배짱을 부릴 때 살맛이 납니다. 가슴형들은 인간관계가 뭐 따뜻하다든지 이럴 때, 머리형들은 뭐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분석할 때, 이런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그 공식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해당하는 그 이제 배짱형인데요. 이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이유는 직장에서의 이런 대인관계라든지 그런 강의를 나가보면은 애니어그램만큼 정확한 도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심리검사로 만들 수 없는, 왜냐하면 이 무의식적인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검사지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강사의 어떤 직관이라든지 또는 그 수강생의 그런 자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도구긴 하지만 그래도 배워두면 제가 자료실에 이제 자료도 올려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질문도 하시고 꽤 이제 기업에 나갔을 때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를 이해하는데 또 나의 삶을 앞으로 계획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이 애니어그램 끝난 다음에 강의는 실제로 직장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 상사나 뭐 부하의 관계를 보면서 심리학 교과서가 상사나 직장 관계를 다룬 책을 보면 무척 싱거워요. 대학생들이랑 모를까 실제 상황, 직장 다니는 분들이 보면 싱거운 얘기인데 이론만 들어있고 애니어그램하고 접목했을 때 훨씬 생생하기 때문에 순서를 애니어그램을 앞으로 잡았습니다. 네, 배짱형의 특성은 그래서 그림에서 봤을 때는 8번, 9번, 1번 맨 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특성은 어떤 책에 보면 장중심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본능이라고도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의 무게중심은 그 하복부, 그 든든한 배심. 실제로 이렇게 약간 배가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제가 먼저 이건 실제 인물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배짱형에 들어가는 분들 중에 8번에 들어가는 배짱형도 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룹이 있어가지고 좀 특성이 다릅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게 8번이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강한 게 8번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전적인 권력형이라 8번에 들어가는 분이 뭐 고르바초프라든지 옛날 인물이라 젊은 분들은 좀 모를 수 있을까요? 또는 뭐 음악가 베토벤 뭐 이런 굉장히 그 덩치도 좀 있고 묵직하면서 그런 약간 무서운 느낌도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9번은 배짱형이지만 좀 뭐 최불암 씨나 백일섭 씨 뭐 이런 약간 느긋한 배짱형. 그죠? 8번은 화를 무섭게 내지만 9번들은 웬만해서 화를 잘 안 내는 순한 배짱형입니다. 1번들은 배짱형 같지 않게 조그맣게 생겼지만 체구가 좀 작지만 간디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또는 뭐 힐러리 여사 이런 분들처럼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이런 분들처럼 굉장히 깡마르고 조그맣지만 스케일이 크시고 이런 세 그룹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번호는 찾지 마시고 나의 힘의 중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짱형들은 배심이 좋다.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 몸으로.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컴컴한 그 극장에 갔는데, 영화관에 갔는데, 갑자기 불이하면서 막 그 급박한 상황이 생겼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가슴형들은 좀 이렇게 막 호들갑스럽죠. 큰일 났다.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머리형들은 침착하게 딱 긴장해 있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집에 가서야 머리형들이 일기 쓰면서 정말 그때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근데 배짱형들은 그럴 때 바로 외투를 벗어가지고 불을 끄는 몸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바로 배짱형들입니다. 애니어그램은 나도 모르게 하는 거, 그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자기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특히 아줌마들은 주방에서 일하면은 배짱형들 일 시원시원하게 하죠. 그러니까 뭐 이분들은 딱 보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분들. 근데 머리형들은 행동하기에 앞서 굉장히 생각이 많고 이런 특징이 또 있죠. 이들은 배짱이 있는 만큼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걸 하고 내 감각, 자기 감각, 타고난 감각을 중시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파악하고 열정적으로 몸으로 뛰어든다는 거. 몸으로 뛰어든다는 거가 특징이죠. 그리고 배짱을 심하게 부렸을 때는 조금 객관성이 없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배짱을 타고났기 때문에 관심사가 배짱을 쓸만한 의지. 그래서 의지가 관심사라는 건 뭐예요?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누가 강하냐, 힘이 강한가, 또는 파워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내 위치부터 정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원래 강의보다는 실제 교실에서 만나서 해야지 재밌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데 만나서 해도 찾기 힘든데 강의로 하니까 더 힘들겠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취집에 초대받아 갔다. 어떤 집에. 그럼 배짱형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주인장처럼 뭐 여기 막걸리 좀 더 가져와 막 이렇게 호령을 합니다. 그럼 오히려 그죠? 주인장이 가서 쩔쩔맬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하는. 그리고 제가 이제 모르는 곳에 강의를 가서 이제 한 30명 정도 강의를 뭐 애니어그램을 특강 초대받아서 가면은 수강생들이 선생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분이 강사인 줄 알았어 이래요. 보면은 배짱형들이 많습니다. 왜 그랬냐고 하니까 되게 낯선 사람이 모이면은 좀 우리가 그 자기를 쉽게 안 드러내잖아요. 조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배짱이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딱 이렇게 의시되면서 이렇게 다닌다거나 이래가지고, 저분이 강사인 줄 알았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그 목소리 크신 분들도 많고, 그 의지.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은, 배짱형하고는 함부로 힘겨루게 하지 말란 얘기죠. 굉장히 그 힘에 민감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배짱형들은 이렇게 힘을 쓰는 게 많이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지만 남에게도 기대와 요구가 많습니다. 일을 척척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흐지부지하고 이런 꼴을 잘 못 보고 그냥 목소리가 커지고 하니까 좀 무서운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직장에서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무섭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네가 답답하게 했잖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힘과 정의에 관심을 갖는다. 타고난 게 파워가 있기 때문에 뭐가 제대로 잘못된 것인가 이런. 그렇기 때문에 힘과 정의에 관심을 갖고 좀 단도직입적이고 공격적이다. 일 처리가 신속하고 되게 뭐가 잘못되면 자기 자신을 책망한다. 정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감하고 객관적이면 원칙적이다. 겉으로는 확실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또 도덕적으로 특히 이제 자기의심. 근데 내가 이렇게 정의를 부르짖는데 과연 내가 올바른 걸까? 이렇게 또 괴로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짱을 가지고 너무 밖으로만 이렇게 뿜지 말고 완전히 자기 안에 들어가서 명상하는 뭐 참선이라든지 이렇게 뚝심 있게 하는 그런 수행을 또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명상이나 조용한 기도가 자기의 집착을 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짱형을 들어봤더니 나는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두 번째 가슴형. 그림에서 배짱형 옆에 가슴형이 있었죠. 그죠? 가슴형에는 번호가 2번, 3번, 4번이 있는데 2번은 이제 보통 자선가라고도 하고 그죠? 3번은 뭐 이제 성공에 집착하고 4번은 뭐 개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공부할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짱형, 가슴형, 머리형 중에서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룹을 먼저 찾아야 번호를 찾기가 쉽죠.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배짱형 그룹에 없었다면 앞에 이제 가슴형 그룹에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머리형은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형들은 앞에서 말한 그런 배짱이 없다는 게 아니고 가슴 쪽에 더 치우쳐서 심장계통이 몸으로 보면 그쪽이 많이 발달돼 있고 훨씬 더 부드러운 이미지, 배짱형들에 비해서 부드럽고 미소가 매력적이다. 뭐 다른 형들은
미소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고 확실히 가슴형들이 좀 이렇게 미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촉각과 미각 감각이 발달돼 있고 좀 스킨십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감정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파적으로 인정을 베푼다 뭐 이런 거.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편파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동글동글한 그런 외모도 그렇고 마음 쓰는 것도 인정이 있는데 관심사는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관심이 많습니다. 배짱형들도 물론 자기를 좋아하면 좋지만 배짱형들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남에게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가슴형들은 누가 날 좋아하는가 내가 인기가 있는가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서 9명이 자기를 좋아해도 1명이 싫어하면 무척 그 신경이 씁니다. 근데 배짱형들은 뭐 쟤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슴형들은 또 당신이 뭐가 필요한가 굉장히 남한테 서비스도 잘하고 일 처리도 인간관계 위주로 하고 사교적이고 안테나가 사람한테 열려 있다. 굉장히 관심 많아요. 하루라도 사람을 못 만나면은 하다못해 전화기를 들고 문자라도 써가지고 남의 안부를 물어보고.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남의 안부를 물어라 묻지 마라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한쪽에 쏠려 있을 때 가슴형들이 인정이 있는 건 좋은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집착이 되면 어때요? 매사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오버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사람한테 너무 치댈 때 불안이 많아지고 또 너무 남의 인정과 사랑받아야만 살맛이 나면은 그것도 방해가 되죠. 인간관계가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해지고 또 과장된 연대감. 조금만 친해도 굉장히 친한 것처럼.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종종 이 쓸쓸하고 무력하고 또 내가 너무 남의 비율을 맞췄을 때는 수치심도 느낍니다. 제가 가슴형인데 이제 신혼초에 약간 한옥마을 쪽에 살았었는데요. 이제 지하철 타러 나갈 때 이제 또 남편하고 같이 나가면 남편이 머리형이라 조금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인데 기분 좋은 날 동네 아주머니가 애완견을 안고 이렇게 산책을 나가시면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머니 강아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남편이 깜짝 놀라갖고 저 아줌마 알아? 이렇게. 근데 저는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사람한테 관심이 가서 이렇게 막 강아지 안부를 묻는다든지 몇 살이냐고 하고 뭐 이름이 뭐냐 이렇게 이런 것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특히 머리형이나 다른 형들은 조금 그런 게 덜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람한테 자꾸 관심이 가서 그죠? 이렇게 마음이 허해지기 쉽다는 거. 뭐 좋은 점은 인정이 많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 가슴형들의 특징은 인간관계의 그 수준을 조종하려고도 한다. 특히 이제 어렸을 때는 집착이 덜 드러나는데 가슴형 같은 경우 이제 그죠? 어렸을 때 착한 아이 뭐 양보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을 수가 있는데 직장에 들어가거나 본격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는 인간관계를 조종하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죠?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잘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해하고 물론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예민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만 가슴형들은 특히 주관적으로 부풀려가지고 남의 험담을 잘할 수도 있고 일 처리가 똑 떨어지지 못하고 그거를 감정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상사한테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 일과 인간을 구분해야 되는데 나를 싫어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감각의 세계가 주관적이고 특히 이제 미각이 발달해서 우리 내일 야외 수업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가슴형들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내일 뭐 돗자리 준비하고 뭐 음료수는 뭐 준비하고 이렇게 딱딱 그게 사람을 대접할 게 딱딱 떠오릅니다. 미각 이런 게. 근데 머리형들은 그럼 내일 몇 시에 시작해서 제 시간에 끝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좀 다르죠, 관심사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배짱형들은 혼자서라도 내가 뚝심 있게 할 수 있으면 만족해하는데 가슴형들은 혼자 있으면 멍하고 누가 있어야지만 막 인정받으려고 일할 맛이 난다든지 이게 심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관계에 집중해서 그것을 과제라고까지 생각한다. 또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려고 하고 그걸 채워주고 기쁘고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나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뭐 수녀님들이나 성직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직자들도 이제 그런 그죠? 하느님을 향하고 부처님을 향하지만 나라고 하는 집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집단으로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집단 생활이 힘들어요. 혼자 있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겠죠. 집단에 섞어놨을 때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야말로 정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 혼자 벤치에서 조용히 이렇게 있고 싶은데 이때 이제 가슴형이 다가와서 가슴에서 혼자 있는 사람도 못 봅니다. 뭐 이렇게 커피 좀 드시겠어요? 뭐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혼자 있는 분은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혼자 있고 싶은 이런 거. 이럴 때 좀 굉장히 그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저는 뭐 커피 싫어하는 카페인을 좀 안 먹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또 가슴형은 내가 준 걸 안 먹었다, 서운해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워크숍을 해보면 생생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들은 권위와 이미지에 관심이 많다.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나. 뭐죠? 요즘에 다 관심 많죠, 사실은. 그죠? 뭐 성형수술도 그렇고, 뭐 동안이고 많지만 가슴형은 특히 남에게 그렇게, 그죠? 남이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욱 관심이 많고, 또 분위기 파악이 직관적이다. 순간적으로 분위기 파악을 잘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판인가, 뭐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들은 좀 혼자 있는 걸 좀 많이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인생의 과제는 원하는 게 있으면은 꼭 인간관계를 통해서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소망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은 도와주고서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냐, 속셈이 있느냐 이거겠죠, 그죠? 애니어그램은 그거에 바로 너의 속셈이 뭐냐. 하늘이 정말 보시는 건 우리의 속셈을 보는 거죠. 속셈, 진짜 마음이 뭐냐. 또는 이제 용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을 쓰느냐, 이렇게. 근데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심리학자들이, 그죠? 성격 심리는 개인을 연구하지만 또 이제 사회심리학자는 이제 또 그 집단을 연구를 많이 하죠, 그죠? 바쁜 월요일 날 그것도 직장 문 앞에서 누가 동냥을 하고 있다. 거의 장소를 잘못 택하셨죠, 그죠? 좀 이렇게 구걸할 거면은 어디 덕수궁 같은 돌담길에 토요일 날 남녀가 데이트할 때, 그러면 여자가 팔짱 끼고 있는데 남자가 딱 지갑 열어서 딱 안 줄 수가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속셈이 뭐냐, 남에게 보이고 싶은 이런 게 우리한테 다 있는데요.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단순한 것만이 아니고 아주 뿌리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형들의 과제는 자꾸 남들의 반응을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뭔지 좀 질문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모두들 해답을 많이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나요? 근데 문제는 질문을 잘해야지 답도 나온다는 겁니다. 질문을 어정쩡하게 하면 해답도 어정쩡하게 나오죠. 여러분들 게시판 질문 마찬가지죠, 그죠? 애니어그램 하고 나면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가슴형 같아요. 진짜 황당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인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해야만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죠, 그죠?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100년을 살든 내가 지금 몇 살이든 간에 결국은 구체화시키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 그 결과가 행복이나 또는 만족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학문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2단계죠. 여러분이 하는 거는 실천을 하셔야 되고,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겠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가 진로 공부할 때 의사결정이라는 거 공부했죠, 그죠? 진로도 의사결정이다. 나도 모르게 심리학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나도 모르게 결정한 게 있더라. 뚜렷하게 안 보여서 그렇지,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최고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1억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까? 뭐 이렇다면은 뭐예요? 일단은 이 선택을 할 때 최고의, 그죠? 최상의 의사결정은 일단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야죠. 1억을 투자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근데 성공할 확률이 높아도 그게 바람직한 결과를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몸을 혹사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치료비가 더 나오겠죠. 그래서 최상의 의사결정은 성공할 확률도 높고 그 결과도 바람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지 욕심만 치우쳐서는 자꾸 어때요? 성공 쪽만 바라보겠죠. 그래서 성공으로만 치우치는 거. 이제 개강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게시판에 조금 이제 현실감 있는 질문들이 올라오는데요. 제 동생이 세무사를 하는 직원이, 막내 동생이 남자가 있는데
굉장히 인정이 많아가지고 뭐 집안에 심부름은 다 하고 아주 정이 많은 동생인데, 이제 대학교에 진학할 때 사학과를 간다고 하는 거를 좀 애매하다. 그래가지고 형이 이제 그 회계학과로 보냈어요. 제 생각에는 막내 동생이라 예뻐했는데 다정다감한 애가 회계학을 어떻게 공부할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잘 따라가는 게 제가 몰랐던 부분이 동생이 꼼꼼한 데가 있었어요. 문과는 문과인데.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세무사가 됐는데, 처음에 이제 빚을 지고 시작을 하니까 착실하게 일하더니 빚을 갚을 때쯤 되니까 요즘에 제가 다른 동생한테 들어보니까 식당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근데 제가 한번 들은 적 있어요. 돈 벌면 누나 나는 막 고깃집 같은 거 하고 싶어. 막 남들 먹이고 막 이런 거. 근데 동생한테 그게 어울려요. 친구도 굉장히 많고 이러는데 자기 실속은 좀 못 챙기는 타입인데 제가 가슴이 덜컹한 게 식당 세무사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과연 동생이 지금까지 공들여서, 그죠? 세무사,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10여 년이 넘는데, 그죠? 식당을 하려면 뭐예요? 자본이 아예 많다든지, 자본이 많으면 뭐냐, 뭐 주방장도 두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자본도 지금 간신히 빚을 갚았고, 또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음식 같은 거 하려면 굉장히 좀 어렸을 때 좀 고생을 좀 했다든지, 그쪽에 무슨 경험이 있다든지, 아무리 봐도 성공 확률이 없어요. 성공 확률이 낮으면은 결과는 당연히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걱정을 했는데 저한테는 숨기고 다른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나는 말리니까 모이기만 하면 이제 어디 서초동에 식당이 나왔다 그러고, 굉장히 제가 특히 이 과목을 강의하면서부터는 주변에 이제 굉장히 그런 쪽에 예민한 게 많은데, 여러분들도 혹시 직장을 바꾸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개적으로 좀 게시판에 올리시고 애니어그램 성격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슴형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죠? 일단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세상에 뜨거운 맛을 덜 본 거죠. 이게 얼마나 서울에서 기반 잡기가 힘들은데, 그죠? 힘들은데 사람을 좋아하는, 어릴 때부터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굉장히 달고 다녔는데 한 부대씩. 그때 이런 것들이 인생이 친목계가 아니죠, 그죠? 세무사를 하면서 사람 좋아하는 거는 여가 시간에 즐겨야지, 이 직업이랑 바뀌었다가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는데 나는 배짱형도 아니고 가슴형도 아니라 머리형을 좀 찾아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딱 떨어지게 찾는 분도 있지만 이 두 가지에 걸친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이 부모님의 특성을 닮아가지고 양쪽을 닮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한 가지 성격은 있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머리형들의 특성은 이 관제탑이 두뇌다. 그러니까 머리형이라고 해서 뭐 가슴형 같은 인정이 없고 배짱이 없다는 게 아니고 머리 쪽이 더 발달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일단은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한다. 그렇죠? 누가 갑자기 나 10,000원만 꿔줄래? 요즘 10,000원을 안 꿔준다고 하면 조금 치사한 사람 같고, 요즘 경기가 힘드니까 10,000원이 조그만 돈도 아니고, 이럴 때 가슴형들은 뭘로 판단할까요?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진도가 너무 안 나가긴 했는데요. 가슴형 같으면 이럴 때 안 꿔주면 얘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미지를 생각한다 그랬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가슴형들은 여기에 끌려가지고 마지못해 빌려주고 또 달란 얘기도 못해요. 근데 머리형들은 이럴 때 일단은 내 돈도 아깝지만 머리형한테 돈을 그저 꿀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필요한데 언제까지 갚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한 머리형들은 굳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래도 꺼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짱형들은 그냥 그래 딱 이렇게 줘버리고 안 갚으면 말고 좀 이런 면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기 전에 미리 생각한다. 이게 신중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동보다는 분석하는 게, 따지는 게 무기다. 시각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는 머리형들이 안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이라는 건 뭐예요? 보고서 자꾸 따지는 그런 게 좀 분별하려고 한다. 관찰, 분석하고 비교하고 대조한 다음에 행동하니까 신중하긴 한데, 그게 지나쳤을 때 너무 따지다 보면 뭐예요? 큰 거를 못 보죠,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다단계라든지 중간, 제 나이 정도가 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은퇴를 빨리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 주변에 몇 억대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에요. 시험 봤다 하면 1등.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보니까 머리형들이 많으신 게, 다른 형도 사기 당하죠. 머리형들이 사기 당하는 건 이렇게 다단계 논리를 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논리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상하다 싶으니까 잘 안 속거든요. 근데 머리형들은 이상하다 싶은 감은 떨어지면서 그 논리를 따라가지고 뭘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머리형들의 관심사는 부분과 전체, 이게 저거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철저히 생각한 다음에 방법론을 통해서 일처리하니까 차분한 사무직 같은 것도 잘하고요. 물론 글 쓰는 작가들도 많고 모든 걸 파악한 다음에 자기 위치를 결정하니까 조금 덜 건방질 수가 있고 예의 바를 수도 있죠. 그래서 거만하다는 말은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생각하지 말고 결단력, 그러니까 뛰어들고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들의 감정은 조금 논리적이고 차분하기 때문에 감정이 좀 메말라 보일 수가 있어요. 남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런데 그것만도 아닌 게 가슴형들은 인정이 많은 것 같지만 속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질투도 많고 변덕이 많은데 머리형들은 인정이 적은 거 차가워 보이지만 속정이 깊을 수는 있습니다. 감정과 관계없이 남의 입장에 설 수 있다. 그래서 가슴형들끼리 막 다퉜을 때 머리형이 중개를 잘합니다. 너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해서 이런 거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딴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좀 사람과 인간관계가 좀 이렇게 멀 듯한 그런 쓸쓸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감정들을 조금 감춘다. 속에서는 감정을 느끼는데 논리 같은 걸로 감추고 밋밋하게 반응한다든지. 특히 연애할 때 이제 머리형하고 가슴형이 연애라면은 가슴형들은 남자가 손을 빨리 잡으면 좋아한다고 그래요. 나 이렇게 좋아하나 보다. 근데 머리형 여자들은 손을 천천히 잡을수록 좋아한다고 그래요. 날 이렇게 아껴주나 보다 이렇게. 굉장히 다르죠. 그죠? 물론 100%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머리형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따지는 것 같지만 내면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다. 본인들이 알아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지 좀 이렇게 혼란스럽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머리형들은 눈으로 세상을 많이 관찰하고 개인의 초점 맞추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둘러보는 면도 있고 좀 통이 큰 머리형들은 그렇죠. 그리고 성찰하기 위해서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줄 알고 삶을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자꾸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 탐구 자세가 있고 또 논리적이기 때문에 누가 분명한 지침을 가지고 명령하면 잘 따릅니다. 착실한 감각이 발달돼 있고 그렇지만 또 심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매달리고 그러니까 위급할 때는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자기가 좀 어리석은 바보 같다는 느낌, 칭찬받지 못할 좀 내가 못난 게 아닌가 이렇게 자기를 의심하기도 하고 좀 부끄러움을 타고 그러니까 가슴형이 부끄러움 타는 거는 좀 이렇게 남을 의식해서 부끄러워하는 건데 머리형들은 좀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행동을 좀 이렇게 선뜻 안 하기 때문에 소심한 게 있고 또 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거나 현실을 재구축한다. 이렇게 뭐라 그러면 재구축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리하고 겉으로는 확실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현명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삶의 과제는 너무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털어놔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근데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이렇게 합니다. 과제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동체 생활을 좀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취직할 때까지도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사람과 부대끼면서 나의 집착이 나오면서 그죠? 직장 들어가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과제가 또 있죠. 그래서 머리형들의 기도는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기도나 이런 거 조금 불안해하기 때문에 촛불 켜놓는다든지 또는 뭐 성화, 예수 십자가의 그런 길 같은 그림을 본다든지 또는 이렇게 염주 같은 거 있죠. 그죠? 이런 기도가 더 어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애니어그램의 그런 9가지 성격을 그죠? 3가지 공식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게 원래 나온 그 힘의 중심, 나의 생명력과 기력이 어디서 나오나? 배짱형은 배짱 부릴 때, 가슴형은 정말 이렇게 막 감정이 충족될 때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제 이 공식이 어렵다 보니까 이 공식은 이렇게 3개씩 끊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모르겠으니까, 밖으로 나오는 행동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요건 조금 번호가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행동 방식에서는 공격형, 의존형, 움츠리형 이렇게 나누는데 요 공식은 제가 시간상 여러분들이 한번 그죠? 자료실에 올려놓은 그걸 보시고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번호를 할 때마다 9가지 할 때마다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특징만 보면은 공격형들은 뭐예요?
배짱형 중에는 8번이 공격형에 들어가고 1번도. 가운데 9번은 배짱형은 움츠리명에 들어갑니다. 최불암 씨나 이런 분들이 순둥이인 배짱형들은 움츠리명에 들어가죠. 웬만하면 좀 쉽게 행동 안 하고 이런. 근데 8번, 1번은 배짱형에 들어가고 가슴형 중에서 3번이 또 공격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냥 설명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격형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격이 때린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떤 사태를 솔선수범할 수 있는 자기나 남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과 대결하고 자기 주장을 잘하고 주장을 한다는 건 뭐예요? 건방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항을 함으로써 자기를 주장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좀 잘난 체한단 말 들을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아주 앞을 내다볼 때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형들이고요. 그러니까 의존형들은 남한테 꼭 기댄다는 게 아니고 어떤 집단에서 더 자기의 그런 활력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지향하고 유대관계, 누굴 돌봐주는 거, 조화를 이룬다.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강렬하게 한쪽으로 편애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저건 우리가 하나의 번호를 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아웃라인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움츠리명은 좀 내향적이기도 하고 그룹에 껴있으면서도 이렇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또 관찰하기를 좋아하면서 꼭 머리형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주목의 대상이 되진 않으며 혼자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감각이 있다. 물론 움츠리명도 호기심이 많을 때는 막 남들에게 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 혼자 있고 싶어하는, 아줌마들이 이렇게 집들이 초대받아서 가면은 가슴형들은 막 이제 얘기하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움츠리는 형들은 조용히 들어가서 이렇게 책 보고 있거나 이렇게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충동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약간 초연한 느낌이 있다. 내면의 열정은 많아도 초연하게 다스릴 줄 알고, 근데 지나치게 움츠리면 염세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숙명론자처럼. 그리고 신경과민이 될 수 있다. 너무 움츠리고 있으면 어때요? 우울해지고 몸이 축 처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움츠리고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해석을 부풀려가지고 문제를 좀 과장해서 일으킬 수가 있다. 이게 이제 9가지 성격을 찾는 방식이라서 기본적인 방식은 일단 9가지 중에서 힘의 중심으로 배짱형이냐, 가슴형이냐, 머리형이냐 찾아보시고, 그죠? 내가 배짱형인 것 같은 뭐예요? 8번, 9번, 1번 중에 하나인데 행동 방식으로 보니까 나는 조금 수동적이고 움츠린다. 그럼 9번이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을 이렇게 조화를 해서 찾는 것입니다. 시간상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고 제가 보조자료를 좀 많이 제공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음 차시에 본격적으로 배짱형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